네,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마켓 타이밍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황대호 매니저님의 그 여운에 아직 취해서 가시지 않고 네. 이렇게 포인트로 소개를 처음에 해드렸습니다. 저는 뭐 요새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분이 축구를 배우신다고. 네. 그래서 제가 헤딩을 많이 하셔서 약간 이마가 빛이 나죠. 네. 그래서 어제 굉장히 빛바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제 사실 저는 시장에 취하지 말자라고 매니저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어제 상승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초반에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마지막에 이렇게 헛개수 한 움큼을 먹은 기분이었거든요. 뭐 거의 뭐 시적 표현을 해주셨는데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국내 증시 보면서 이거를 이제 말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이걸 말아서 내렸다. 내려버렸죠. 참 할 말이 없어요. 국내 증시는 그냥. 네. 오늘 조금 이제 반등이 또 얼만큼 나올 것인가. 솔직히 이번 주는 별로 기대는 되진 않습니다. 미국이 올라도 미국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도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고요. 전일 미국 시장은 뭐 이걸 말아 올리는 패턴을 좀 보여줬는데 경기 지표 ISM 비제조 고용 지수도 상회 나오고 전반적으로 뭐 비농업 고용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예상치 상회 나와서 사실은 전일 이제 구인 공고, 채용 공고가 한 10% 정도 감소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의 우려감으로 긴축이 좀 속도가 완화될 것인 연중의 피봇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올렸다가 이틀 동안에 그 부분들이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또 올렸던 부분들이 이제 스퀴즈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쇼커버가 좀 들어왔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오늘 포인트를 좀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진짜로 올리셨네요. 이게 수리남의 영화의 대사인데 주님 이 또한 주님의 계약이십니까? 라고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올리고 우리나라는 또 내리지 않을까 또 이런 우려감으로 좀 그냥 이거 저희 이렇게 채팅방에다 올렸는데 이거 진짜로 올리셨네요. 예, 모든 게 어쨌든 신매님의 계획이십니까? 신매파. 제가 그 정도 계획이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어요. 몇 조를 운영해가지고 지수를 올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음은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가계자산에서의 중에 주식 비중에 대한 비율을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파란색,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식 이쿼티 운용 비중인데 지금 미국에서의 가계자산 비중이 지금 좌측부터 해서 우측까지 해서 거의 한 30년 넘은 데이터거든요. 이게 40년 정도 가까이 되는 데이터인데 아시다시피 1995년도, 6년도에는 이제 IT 버블이라고 다들 아셨을 텐 겁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다가 2000년도 공공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쭉 빠지지 않았습니까? 쭉 빠졌는데 좌측 보시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해주는 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결국은 다 반납을 해줬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건 뭐냐면 미국인들이 주식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셀링이 나오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뭔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고정 비용에다가 들어가는 비용을 좀 감당할 수 있게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였다. 근데 우측 보시면 이제 08년도 때부터 해서 양적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에 대한 주식 비중 자체가 이제 천천히 늘어났다가 중간에 뭐 아시다시피 20년도에는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식 비중이 급격하게 셀링 물량이 나오면서 줄어들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역대급의 QE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재밌는 거는 닷컴 버블 당시의 주식 비중이 거의 48%, 지금도 보시면 21년도 연말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엇비슷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많았다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았는데 어찌 바닥을 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39%로 좀 다운이 됐다. 다운이 됐다. 근데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그 노 아웃플로우라고 이 지표를 가지고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모르겠어요. 부의 효과 이론으로 인해서 잠시 착각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식을 물을 타고 있습니다. 전혀 셀링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지표 제가 한 2번 정도 이 자리에서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식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게 비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주식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어서 비중도 동시에 감소했거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그 비중에서의 감소 현황은 나왔지만은 지금 7.5억 달러가 주식의 가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7.5억 달러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1경입니다. 경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시면 다음 보면은 화면 볼게요. 지금 이제 우측바에서 0 기준으로 7.5억 달러잖아요. 마이너스 7.5억 달러. 예, 아마 제가 알기로 1경 가까이로 알고 있는데 1경을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1경에 대한 주식 가치가 감소하면 우리나라 난리 나겠죠. 예, 파산하는 분들 엄청 많이 발생할 거고 왜냐하면 B2가 많이 들어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 비중이 줄어든 게 미국 가계 자산에서 개인들이 셀링이 물량이 아니라 주식 자체, 주식 가격이 워낙 많이 지금 뭐 유명한 넷플릭스, 뭐 메타, 뭐 엔비디아, AMD가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반토막에서 넘어갔잖아요. 마이너스 60%까지도 발생했던 종목들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뉴욕 종합지수에 있는 중소형 러셀 지수를 구성한 러셀 2000 종목들도 대부분이 마이너스 60%는 기본으로 다 찍혀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S&P 500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2%, 23% 정도 저가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개인들이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았는데 왜 비중이 줄여도 효과가 나왔느냐? 주식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거죠. 그만큼 뭐 1경 정도의 시총이 날아갔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이 지금 뭔가 이 경기 지표,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 원래 빠지는 거고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긴축이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제는 그거를 완전히 깨버렸단 말이죠. 미국장이. 예. 경기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ISM 비농업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고용 지표도. 오늘 밤에 또 실업 청구 건수가 나올 겁니다. 실업 청구 건수 신규. 그거 해도 또 올라가면은 이제 스퀴즈 물량으로 봐야 되겠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CTA 쪽에 대한 물량들을 좀 보면은 포지션 보겠습니다. 네. 그냥 뭐 표가 좀 복잡해가지고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네모칸으로 박스를 좀 그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원래는 이전에 숏 포지션이 거의 그냥 그러니까 수치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숏 포지션이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이게 100% 넘어가면은 그냥 뭐 논이라고 딱 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제한, 리미트다. 수치를 계산할 수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라든지 풋옵션이라든지 이런 숏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수치를 논할 수 없는데 최근에 흐름이 바뀌었죠. 예, 마이너스 51%로. 예, 커런트 자체가 마이너스 51%로 좀 바뀌었다. 현재 이 숏 스퀴즈. 그러니까 숏에 투자했던 물량들이 원래는 논으로 잡혀서 무제한으로 잡혀가지고 이게 수치가 계산이 안 되다가 마이너스 51%. 그러면 49% 정도가 스퀴즈 물량이 발생돼서 최근에 3일간의 랠리, 3일간의 반등장에서 특히 이제 월요일, 화요일일 겁니다. 뭐 3%씩 탁탁 치고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장이. 그때 어느 정도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표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49% 정도가 숏커버가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닥권에서 전저점 이탈을 하고 나서 바닥권에서 49% 물량들이 숏커버 물량에 들어왔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숏 스퀴즈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리바운딩.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이제 그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부분들도 계량 모드에서 보지만 지금 유럽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제 뭐 대정화금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던 계기들이 뭐 요오드, 핵 뭐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에서 핵 잠수함이 최근에 궤도에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소식 나와서
전술핵을 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이 뭐 설마 그런 일은 벌이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뭐 제가 이제 지정학적 전문가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약 푸틴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요 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의 만약에 뭐 사임하거든지 뭐 이제 네. 신병의 변화가 생기면 워낙 그 뒤에는 강경파들이 워낙 더 많습니다. 그런 오히려요? 부분들 오히려 강경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 흐름을 보면서 정치적인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기적인 흐름들이 지금 유럽에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 지금 쌍 기업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기적인 흐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또 계속 장기화되니까 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죠? 미국으로 가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미국이 그래서. 또 한 번의 V자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단기적인 흐름까지 한번 추적해서 데이터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정도로 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작은 흐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타이밍 모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이마에내렸습니다. 이걸 말아 내려버렸네. 근데 어제 이야기해주신 포인트들 체크해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크로 측면에서 반등 랠리가 1에서 2주다. 그리고 계량 모델은 5에서 6일의 반등이 끝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럼 어제 시장 흐름을 보면 계량 모델 쪽에 가까운 쪽으로 그쵸. 이동하고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 어제는 코스피 200 모델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하루 정도 오차범위 얘기했다 보니까 6일까지 반등을 좀 제시해드렸는데 5일 그러니까 반등이 끝난 거죠. 네. 너무 슬픈데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계량 모델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 어제와 하루 사이에요? 어제와 어제 하루 차이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모델을 좀 어떤 거를 준비했느냐 제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미국장을 봐야 되겠죠. 어차피 미국을 우리가 네. 추종해야 되니까 나스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매는 다 항상 계획이 있으시니까 오늘은 또 어떤 계획을 펼쳐주실지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준비했고요. 네. 이번 주가 이제 1주차잖아요. 첫 번째 주. 네.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셋째 주가 아마 10월 17일이 월요일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모칸으로 보이신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앞에 부분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다 전체적으로 통틀을 보고 결론에 도달하자. 반향 변경이 나스닥에 잡혀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9월 30일까지 뭐 계속해서 하락 나와서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반향 강도가 100%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나스닥 기준으로는 이번 주는 일단 한숨 돌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여기서 전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러 갈 일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자연스럽게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일은 자연스럽게 없다는 거겠죠. 뭐 버텨도 용한 거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자, 다음 주 보시면은 2주차가 보시면 패닉 강도. 패닉 강도라는 거는 이제 공황이라고 보는데 이제 급격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상방이든 아래든 간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 현상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다음 주에 패닉 강도 50. 근데 반향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스닥이 뭐 제가 볼 때는 오늘이나 내일까지 조금 더 조정이 원래 어제 조정 좀 더 나왔다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이걸 올려가지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미국이 조금 밀리지 않을까 다시 상승보고 반납할 거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반향 변경이 있기 때문에 주가 이거는 이제 주차별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봐야 돼요. 주봉 일봉, 주봉, 월봉이 있기 때문에 주봉의 양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다음 주는 반향 강도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도 반등. 10월 3주차도 반향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네. 패닉 강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나스닥이 위로 올라갈 힘들이 세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을 빠르게 도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또는 차주 화요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나라 휴장이잖아요. 네. 한글날이기 때문에 휴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또는 화요일 날
우리의 국내 증시가 단기 바닥권에 들어간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오차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반등 랠리인데 베어마켓 랠리는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술적인 리바운딩,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장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좀 세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좀 쫓아갈 수 있을까? 좀 의문이에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좀 이제 그거죠.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요즘에 최근에 주식 게시판에서 돌아다니는 짤이거든요. 네. 연준 피봇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정신 차려 넌 한국 주식이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고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스닥이 2% 올라갈 때 어제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저도 그 정도로 내릴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이 어제는 거의 급락 나갔지 않았습니까? 코스피는 그냥 버텼지만.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강할까? 약간 이런 의무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종목까지 좀 말씀드리면 달러가 어느 정도 지금 10월 달은 좀 일시 조정 구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달러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뭔가 이제 국내 주식에 진절머리 나신 분들은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넘어가서 미국 주식이나 하자. 정말 지겹다. 이렇게 한 분들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왜요? 환전을 해서 들어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환차익까지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아마 10월 달은 달러가 좀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 게 오늘 제가 공개 방송 있습니다. 잠깐 공개 방송 있으니까 미국 주식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전을 무리하게 해서 할 필요보다는 미국 주식 대안에 대한 ETF 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오늘 궁금하시면 장 끝나고 3시 40분에 너튜브에다 MBN골드 신광섭이 검색하시면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하게 왜 반등 랠리를 좀 더 보는지 좀 더 매크로적인 관점까지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네. 비관론자가 이제 근정론자가 되는 거죠, 다시. 네.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시적 반등에서 어떤 걸 사야 될지 공개 방송에서 한번 다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국 주식 너무 이제 물리다 보니까 미국으로 넘어갈까 했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율 때문에 좀 그게 망설이고 좀 크죠. 있습니다. 예, 조금 환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신광섭 매니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